안녕하세요. 윤부동산입니다. 오늘은 5박 7일간 영국, 미국, 캐나다를 순방한 윤 대통령에 관한 5박 7일간 쏟아졌던 우리나라 가짜 뉴스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얘기를 해서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좀 시민 정신이 발달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늦게 출발해서 조문을 못했다. 영국에 1시 넘어서 도착을 하셨죠. 비행기가. 자, 그날 새벽 5시에 수행단은 모였습니다. 코로나 검사 등 여러 가지 사전 준비로. 그러면 새벽 1시에 모여서 갔어야 하나. 비행기라고 하는 게 택시하고 다르죠. 정해진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였고요. 자, 두 번째, 조문을 안 했다. 여왕 시신을 보는 조문은 영국 현지 사정으로 왕실에서 다음날 조문록 작성을 해줄 것을 요청을 했죠. 그날 오후에 찰스 3세 리셉션 참석 스케줄이 이어졌기 때문에 뉴스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24시간 기다려서 조문을 하고 막 이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건 영국 왕실의 요청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홀대를 받았다. 자, 실제로는 제규어 방탄차, 제규어 하게 되면 영국의 대표적인 롤스로이스와 더불어서 대표적인 브랜드 자동차죠. 제규어 방탄차 등 차량 4대를 지원해 주고요.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일부 국가들은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거기에 한국이 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홀대를 받은 건 아니다라는 게 사실이었고요. 마크롱은 운동화 신고 걸어서 조문을 했는데 윤통은 왜 안 걸어갔느냐라고 얘기를 했죠. 자, 윤 대통령 숙소는 타워브리지 인근입니다. 걸어서 갈 거리가 아니죠. 10km가 넘는 거리였습니다. 오히려 마크롱이 운동화 논란으로 프랑스 자국민들에게 예의에 어긋난다라고 비난을 받은 상황이죠. 아마 윤 대통령이 운동화 신고 걸어서 조문을 했으면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또 비난을 했겠죠. 자, 다섯 번째, 버스를 타고 장례 미사에 갔다. 이게 또 홀대를 받았다는 내용이겠지만 테러 위협이 있는 바이든과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조문단이 버스를 타고 장례 미사를 갔습니다. 장례식 안 갔다라는 가짜뉴스까지 나왔었죠. 12번째 열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장례 미사에 참가를 했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가 썼던 베일, 페스타치오인데요. 이건 왕실이나 미망인만 착용한다라고 가짜뉴스를 또 퍼뜨렸죠. 사진들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른 나라 영부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다 착용했다라는 게 드러났죠. 사실은 영국 왕실에서 드레스 코드로 요청을 한 상황에서 착용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조문록을 왼쪽에 쓰는 건 결례다. 이건 이제 탁현민이가 이제 떠들었던 얘기죠. 물론 한국에서 방명록만 써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한국에서 쓰는 방명록은 부직포종이기 때문에 뒷면에 쓸 수가 없습니다. 영국 조문록이 부직포로 만들었나요? 보시면 뒷면에도 줄이 그어져 있어서 글을 쓸 수 있게 되어져 있는 조문록이었고요. 일왕도 왼쪽 편에다 썼죠. 이것도 사진으로 가짜뉴스라고 드러났죠.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습니다. 바이든 48초 회담을 했다. 그게 무슨 정상회담이냐라고 막 또 공격을 했죠. 영국과 뉴욕에서 3차례를 만났습니다.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게 1시간, 2시간 이렇게 양국 정상만 만나는 그런 상황이라면 물론 48초는 잘못된 것입니다만 유엔 총회에서 만납니다. 그렇다면
200개 가까운 나라의 정상들이 모여서 회담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 얼굴도 못 보고 직접 대면도 못한 정상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회담 주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루는 건 실무진에서 하는 것이지 대통령들이 상세하게 회담을 하진 않죠. 자, 일본의 굴욕 외교를 펼쳤다라고 해서 일본에 왜 고개 숙이고 그렇게 갔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용어의 차이가 있죠. 일본에서는 간담회라고 하고요. 우리는 회담이라고 하는 용어의 차이가 있는데 이런 것도 다 무시하고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를 찾아갔다. 자,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면 기시다 총리를 찾아가서 만남을 가진 건 기시다가 그 시간 행사하고 있는 장소에 비어있는 사무실이 허락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찾아가서 일본 총리를 만나서 지금 지난 5년간 파탄난 관계를 회복하려는 시도를 한 게 왜 굴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찾아가는 게 굴욕이면 해외 방문해서 찾아가는 건 다 굴욕 외교가 된다라고 하는 모순점이 되겠죠. 일본에 대해서 반일 감정을 유도하려고 하는 좌파들의 선동에 굴욕 외교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렇게 본다면 해외 방문 모두가 굴욕 외교가 되는 그런 논리도 펼쳐질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MBC 조작 보도죠. MBC가 자막을 이용한 바베큐 효과로 국민들을 사전 각인 효과, 스티그마 효과를 이용해서 가짜 뉴스를 신속하게 왜곡 보도하고 곤란에 처하니까 우리만 한 게 아니라 모든 언론이 다 했어요 라고 지금 발뺌 중이죠. 심지어 이 자막을 깐 왜곡 보도 뉴스를 미국 언론에 먼저 뿌린 것도 MBC입니다. 그래서 이 MBC 뉴스를 받아서 외신들이 그렇게 보도를 하니까 이제는 외신들이 보도를 하고 있으니까 맞는 뉴스다라고 우기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식으로 선동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윤 대통령의 5박 7일간 어떤 일들이 실제로 있었는가? 자, 영국에서 새로운 총리 엘리자베스 트러스와 차후 회담을 하기로 약속을 했죠. 트러스 총리는 영국에서 회담을 원했지만 스케줄상 시간이 맞지 않아서 차후 회담을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영국에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6.25 한국전에 참전했던 빅터 스위프트 한국전 참전용사회 회장에게 국민 포상을 수여하고 감사를 표했던 거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정체성에 대해서 국민에게 인식시켜주는 그런 행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짜 뉴스에 묻혀서 별로 호응을 못 받은 소식이기도 합니다. 자, 뉴욕에서는 독일 총리 숄츠와 회담을 했죠. 그 뉴스도 거의 한국에서는 나오지 않았고요. 조 바이든 대통령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 차례 만남을 통해서 논의를 했고요. 자세한 디테일한 부분들은 실무진에서 해야 될 부분이죠. 자, 반도체, 전기차 등 7개의 기업으로부터 11억 5천만 달러 투자 유치를 받았습니다. 1조 6천억에 달하는 그러니까 한국에 실제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투자죠. 자, 이번 방문의 핵심인 캐나다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 협정을 수립을 했죠. 지금 중국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 리튬 등 주요 2차전지, 반도체 등의 핵심인 광물질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중국 의존도를 낮출 준비를 했죠. 아마 이 부분도 우리나라의 친중파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위협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5박 7일, 지난 한 주였죠. 대한민국에 쏟아졌던 윤 대통령의 방문에 가짜 뉴스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그리고 실제는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